사주를 보거나 점을 치거나 또 삼재풀이를 하면 자신과 주위에 어둡게 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법으로 된 불교에는 정법에 대한 불교를 수행하고 있는 정통의 절에서는 절대로 사주풀이나 삼재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고 있다면 뭔가 변형된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사람들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밝고 맑은 불성을 찾아서 그걸 잘 사용하게 하는 불교, 종교라는 것이죠. 부처님과 같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주와 삼재풀이는 사람들을 어둡고 힘없는 어둠의 노예로 만드는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 말씀은 충남 효심사의 성담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달에 물 조심하고 무슨 달에 불 조심하라고 하면 그 달까지 어둠의 부정적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는 이런 거잖아요. 태어난 년, 월, 일, 시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2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확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2시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수천만 명이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사주가 똑같은가요? 어떤 사람이 쌍둥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해보니까 사주가 안 맞더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정설인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노름이고 한마디로 뻥이라는 것입니다. 정월 보름날 속옷 태운다고 삼재가 없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속옷 가지고 가고 동정 가지고 절에 간다고 합니다. 사주와 삼재풀이는 우리 불교가 무속화된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들 각자가 주체적이고 자신감 있고 지극히 지혜롭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불교입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면을 안내하는 눈 밝은 스승은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노름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찾아서 그것을 생활에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눈 밝은 스승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마다 사주를 보거나 점집을 찾아가거나 또는 삼재풀이를 한다고 옷을 태우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정법 불교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성을 다해서 연보를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뇌파가 알파파 등의 느린 파장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명상 방법은 좌방구와 우방구를 함께 활용하는 양쪽의 전내 수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보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평상시와 같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주의력이 두뇌의 우방구에서 좌방구에서 우방구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 생활할 때 좌측뇌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연보를 하게 되면 우측뇌까지 그걸 이게 전뇌 운동이라고 말해요. 좌방구가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좌방구, 우방구까지 이렇게 전뇌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신세포 하나하나 모든 신경계까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동저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두뇌 파장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마치 강력한 맹놀이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소리가 굽이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뇌파도 역시 굽이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의 효과가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불을 계속 하게 된다면 두뇌의 좌우 방구에 뇌파의 균형을 적절하게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 하다가
아주 새롭고 신기한 아이디어나 참신한 지혜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또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해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더 주의력을 집중하면 그보다 훨씬 느린 서파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대파가 이렇게 보통 때 이렇다가 이렇게 천천히 가는 이런 느린 서파로 가야만 연불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린 서파가 되면 행복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수련으로 알파파나 그보다 더 느린 시타파나 뭐 이런 데로 내려가게 되면 산매에 들 수 있는 극히 늦은 파장이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반복 연구를 하게 되면 이 뇌 속의 점액이 진동하는 전류가 형성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극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 활성화되는 것은요, 확실히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과학적인 이론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극성을 갖게 돼서 두뇌 속 좌우 방구에 진동하는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게 돼요. 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주 공부가 높은 선지식 곁에 같이 가게 되면 상상 초월의 자비롭고도 강력한 자기장을 느끼게 되고 가면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주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들고 뭔가 에너지가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 또 괜히 불행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도인지 좀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연구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에 속한다고 합니다. 뇌를 좌방구, 우방구를 균형적으로 전내 활동을 시키고 그럼 우방구 쪽에 활용되지 않았던 그림으로 보이는 형상 같은 게 보이기도 되고 그래서 천안통이 열리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라면 깨달음이라는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연꽃 문양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만이 반매음이라는 말은 지혜 안에다 집중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